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20대 대선 이번 윤석열 후보의 살아온 배경부터 현재 언급되는 논란들까지 모든 정보를 팔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의 정보를 알아가는 도구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윤 후보라 지칭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준 1960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윤 후보는 대학 교수를 지내던 부모님 슬하 아래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심리학자의 길을 고려하던 윤 후보에게 붙이는 법조인의 길을 권유했고, 윤 후보는 그 뜻에 따라 서울대 법과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특이사항으로는 1980년 5월 8일 교내에서 진행된 모의 재판에서 윤 후보는 판사 역할로서 신현학 국무총리에게 사형,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던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 윤 후보를 피신시키라 이야기했고, 윤 후보는 석 달간 강릉에 있는 외가 친척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1991년 구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가 됩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첫 평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후보는 춘천과 수원을 거쳐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윤 후보는 1999년 당시 경찰 조직 세 번째 상위 계급인 치안감 박희원 씨를 소환해 하루 만에 뇌물수수 혐의 자백을 받아내고,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참여정부 측근 인사인 안희정 씨와 강금원 회장을 구속 수사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따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직서까지 내밀며 수사 진행을 요구한 윤 후보는 결국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였으며, 이외에도 임병석 전 CN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2008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에 임명되며 요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청장, 부장검사 시절 탄탄대로의 길만 걷지 못했습니다. 2012년 대검 중수 1 과장 재직 시절 윤 후보는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의 압력을 행사한 의혹 때문에 내부 감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같은 해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윤 후보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 후보는 수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허나 윤 후보는 수사 과정 중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사실에 관한 상부 보고 누락 등 절차를 어긴 이유로 수사팀 배제는 물론 징계와 좌천성 인사 발령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퇴직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심에서 윤 후보가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 윤 후보는 이후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어 매일 뉴스 1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윤 후보는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죄 혐의를 적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윤 후보는 검찰 핵심 직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기수로 치면 매우 파격적인 승인이었지만 나이로 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수적 기수 문화 성격이 강한 검찰 조직에서 윤 후보는 별탈 없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윤 후보는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수사로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키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같은 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까지 진행한 윤 후보는 2019년 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식 날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한 것에 걸맞게 윤 후보는 조국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해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조국의 오촌 조카를 부당거래 허위 공시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조국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사 비리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문 정권은 윤 후보 사단을 좌천시키고 2020년 여당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최초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 후보는 2021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검수완박이라 비판하며 같은 해 3월 4일 검찰총장 사의 표명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윤 후보는 3개월간 전개의 많은 사람을 만나다 마침내 2021년 6월 29일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20대 대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현재까지 삶을 알아봤는데, 검사 시절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진행한 수사 이력, 특히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진행과 여러 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 이력, 충청 대망론에 대한 기대를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의혹들 또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내 갈등 논란입니다. 윤 후보는 21년 6월 검찰총장 사퇴 이후 22년 3월까지 9개월간의
간의 레이스를 통해 대선에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오래전부터 대선 후보로 나왔던 타 후보들에 비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에 대한 이해도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집중해도 짧은 시간에 당 후보로 오르기까지 여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윤 후보는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합의와 달랐습니다. 이 대표의 지방 출장 중 입당을 마친 윤 후보는 이후 지속적으로 이 대표와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와의 갈등에 이 대표는 여러 번 당무 거부 입장을 발표하였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국민의힘이 대선 결과는 확실한 채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모습이 비춰져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우진 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2012년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실 여부를 떠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답변서 제출 관련 논란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논란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건들에 관한 논란입니다. 현재 윤 후보의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수사팀, 오회 위증 교사 무마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지시 의혹 총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의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은 19년 5월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무혐의 처분된 것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아니냐는 주장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한명숙 수사팀 오해 위중교사 무마 의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모해 위증교사란 누군가 법정에서 증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해 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윤 후보가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여러 판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들이 사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혹입니다. 판사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 보유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깊이에 관련해 사찰인가 아닌가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4건의 사건은 모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오가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삼부토건 관련 의혹입니다. 윤 후보는 여러 법사들과의 관련성 논란이 있는데 2006년 우정스님이 윤 후보와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을 소개해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후 삼부토건 조 전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삼부토건과 관련해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수사,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사건에서의 윤 후보와의 관련성 의혹이 존재합니다. 또한 2009년 조 전 회장이 윤 후보의 지금의 아내를 처음 소개시켜 주었고 윤 후보의 장모와도 특별한 사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이후부터의 논란은 윤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윤 후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족 리스크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윤 후보의 장모님은 장모 최씨, 아내는 아내 김씨로 지칭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입니다.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스포츠프라자 채권에 대해 정모씨와 장모 최씨가 벌인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모씨의 주장에 의하면 장모 최씨와 협업해 부도로 오금동 스포츠프라자 채권이 100억에 나온 걸 인수하고 이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 원을 균등 배분하기로 하였지만 배분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모씨는 민사소송 재판에 지게 되고 장모 최씨가 재판 중 위증했다고 고소한 건도 무고죄로 판단되어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장모 최씨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되고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장모 최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정모씨는 재판 증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21년 7월 장모 최씨의 오해 위증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11월 9일 불기소 처분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입니다. 2005년부터 사업가 노씨는 경기도 양주에 납골당 사업을 준비합니다. 2005년 시공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2009년 S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1년에 납골당 사업권 명의를 재단법인 지읒공원에 맡기고 채무 변제 완료 뒤 사업권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시공사와 S은행 등과 체결합니다. 노씨는 13년에 양주시청으로부터 납골당 분양 승인을 받아 당시 사업평가액이 최대 1890억에 달해 분양만 하면 여태까지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사업권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S은행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15년
2015년 6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가 노 씨의 주장에 의하면 15년 12월 법조 브로커 김 씨가 나타나 장모 최 씨와 윤 후보를 통해 사업을 되찾아 줄 테니 자신을 공동대표로 올려달라고 말했고 16년 1월 노 씨는 브로커 김 씨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노 씨의 주장에 의하면 브로커 김 씨가 장모 최 씨로부터 불법 양도받은 시행사 주식 10%와 대표이사직을 활용해 16년 10월 자신을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주 명부 조작, 주식 소유권 조작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1월 노 씨는 장모 최 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7번째, 요양병원 관련 의혹입니다. 장모 최 씨는 2012년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열고 운영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간 혐의까지 더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7년 전 수사에 여러 동업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장모 최 씨는 2014년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한 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책임 면제 각서의 유효성과 장모 최 씨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관여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21년 5월 법원 1차 판결은 징역 3년, 22년 1월 2심 판결은 무죄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관련해 여러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관련해 여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번째,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 의혹입니다. 장모 최 씨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필지가량의 토지를 장기간 차명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조카나 친지, 동업자 등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차명 보유한 후 여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 후보 측에선 병산리는 장모 최 씨 집안의 선산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도촌동 토지, 송파구 60평대 아파트, 교평리 2필지에 대한 추가 차명 의혹이 발생하여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번째,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논란입니다. 장모 최 씨의 가족회사인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지구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LH는 공흥지구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 반대로 2011년 7월경 무산되었고 4개월 후 이 회사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인허가 되어 12년부터 해당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해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 개발사업 시한 만료 연장에 관한 특혜 의혹, 개발 부담금과 관련된 논란 13년 4월부터 14년 1월까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 윤 후보였다는 점 07년부터 18년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한 김모 씨가 현재 윤 후보 선대위에 속해 있다는 점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10번째, 이력 허위 기재 논란입니다. 아내 김 씨가 다수의 대학교에 시간 강사 및 겸임 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근무 경력 및 학력사항 다수가 허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현재 여러 대학교 및 관련 부서에서 입장 발표가 있는 상태이며 경력에 관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번째, 서초구 A 주상복합 전세자금 뇌물 의혹입니다. 2010년 윤 후보와 아내 김 씨 연애 당시 아내 김 씨가 원래 거주했던 A 주상복합 T 호실은 대기업 S 회사에 전세를 주고 A 주상복합의 다른 O 호실에 전세로 거주했다는 주장과 이것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 호실에 S 회사가 전세로 입주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에 대한 해명 의혹과 O 호실과 여러 회사와의 관련성 논란으로 현재 공방이 오가는 상태입니다. 12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성 의혹입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재판으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권 전 회장이 이모 씨 등과 공모해 09년부터 12년까지 여러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내 김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3번째, 코바나 컨텐츠 협찬 뇌물 여부 의혹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아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입니다. 코바나 컨텐츠에서 19년 6월에 진행한 야수파 걸작전 미술 전시회 기업 협찬이 급증한 것과 당시 윤 후보가 7월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과 관련해 뇌물성 협찬이 아니었냐는 의혹과 아내 김 씨의 상여금 증가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 측은 의미가 있는 전시여서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안다고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담으로 코바나 컨텐츠는 건진법사와의 관련성 논란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후보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언급되는 논란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께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이후 그에 대한 생각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찾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 후보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취재 이외의 과도한 여론의 이목이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지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대선과 관련된 다른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